공수처 준비단이 설치했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수처가 6개월 안에 세워지는 상황이고 그 준비는 총리 직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총리 직속이 아니고 공수처 준비단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정세균 총리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공수처가 드디어 설치되는 준비단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오늘 회의 그렇죠? 참석자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한 좌장이시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진영 장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법무부와 경찰의 그 직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들이 참석한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총리까지 가세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확고하게 나는 개혁 입법하겠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도 그 시간상 차질 없이 분명하게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공수처장 인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청난 곤란함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총 7명을 그 그렇죠.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한번 제가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하지 마. 하지 말까요? 예. 6분이 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여가 2명을 추천하고 야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 2명이 만약에 반대하면 공수처 처장 그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만약에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미당 이렇게 야가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2개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쪽 민주당이 2표를 갖는 원내교섭단체를 갖고, 그 민주당과 좀 우호적인 세력이 원내교섭단체가 하나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하나가 되는 2대1의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우리 쪽이 2, 상대방이 1인 그런 입법부 구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봐요. 왜냐면은 결국 여론이 낼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해내는 4월 총선이 또 있고 그 한참 후에 공수처가 세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저는 근데 강주 그 조사특위가 18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태함으로써 그 저기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다르지. 네. 뭔가 그 규모랄까. 근데 저는 이슈성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실무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을 실제로 지금 검찰청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계급별로 나 공수처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저는 우리 조선시대의 인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공수처를 따로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에 물먹고 있는 애들은 저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공수처의 검사들을 민변도 있을 테고 변호사들을 다 채용하면 되거든요. 일부 기준을 갖고. 그래서 지금의 검찰의 그 일제시대 때의 수사 방식, 이민족을 고문하고 그 하옥했던 가혹하게 그러면 간첩단을 조작하고 이런 DNA를 갖고 있는 검찰들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검찰로서 새로운 수사관으로서 공수처를 해야만 다른 그릇이 된다는 거야. 예. 만약에 검찰을 데려오면 검찰의 기법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문화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구성원들을 나는 다시 신규 채용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라는 아니, 게 근데 그게 아니고 40대, 규정이 있어, 30대 규정이 있어. 예, 이렇게 규정이 하면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예를 신청자가 들면 막 아까 그 추천위원회 네. 같은 경우도요. 네. 거기 그 구성 되는 사람들 중에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고 법원 행정청도 들어가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어쨌건 지금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이 지금 설치됐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그 나온 메시지들 중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언론이 크게 안 다루더라고요. 검찰이 과거 잘못을 스스로 못 고쳐서 공수처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도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에게 검찰 잘 운영해달라고 맡기긴 했으나 지금 시점상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윤석열을 뭐랄까 이렇게 옥죄는 느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잘못을 스스로 못 고쳐서 공수처가 지금 세워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사람이 되려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그게 뭐 멧돼지라는 설이 있긴 해. 소환사 멧돼지. 어쨌든 근데 대한민국 검사는 우리 한국사에서 적어도 70년 동안 정의라는 말을 입에 떠올리면 안 돼. 짱돌로 조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유신 초안도 검사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간첩단 조작도 검사가 만들었어요. 뭐 김기춘이 김기춘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온갖 부당한 행위를 다 검찰이 했죠. 특히 최근에 세월호 때는 최순실한테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던 놈들이 이제 와갖고는 덤벼? 문재인 대통령한테. 천안함 때는 어쩌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대적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해. 그 다음에 광주항쟁 자체도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뭘 기여했냐는 거 검사가 자기 개인 이득을 빼고 뭐 사소한 거 범죄 잡는 거? 그럼 경찰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하다못해 최순실한테 쫄아서 진급하려고 아부했던 그런 검찰들이 어디 민주 진보 대통령한테 덤비고 개기고 칼 꽂고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 하는데 국민이 꽃다발 보내준 놈은 윤석열밖에 없다고.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기를 알아준 대통령한테 반성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지금. 무슨 사람도 아닌데 사과를 해. 멧돼지도 사과해. 저는 그 공수처가 생겨서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 한보 정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맞아요. 공수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진다면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코 없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검찰이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이게 맞아요,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댓글이 가끔씩 달리잖아요. 네. 공수처가 전가의 보도처럼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서로 간의 그 갈등과 이 지체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 주장해왔잖아. 일단 세우는 게 중요하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저는 공직사회 내에는 큰 반향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담당자나 또는 계과장 중심의 부정부패가 상납이 됐다면 지금 부정부패가 기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관장이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또는 특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부정부패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공수처를 설치하면 기관장들 1급 이상 또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같은 게 3급 이상의 수사를 하게 된다면 공직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아래로 부정부패를 지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윗선에서 자르게 된다면 공직사회는 엄청나게 투명하게 될 거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도 1위였거든요. 항상. 그런데 다시 지금 4위인가 되는데 다시 1위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그중에 아까 그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가 있던 날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아주 노련하다만 이번에 실제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윤석열과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이가 좋을 일이 없잖아요. 서로 간에 아마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연락하면 안 돼. 연락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는 아마 저번에 인사권 발동했을 때 그 이후엔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딱 끊어진 상태일 텐데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언제적인가는 분명히 윤석열이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약속했잖아. 약속 지킬 거지? 라고 이렇게 슬쩍 지금 8기수 한참 후배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9기수인가 그래요. 윤석열이. 나이는 비슷해. 나이는 비슷해. 그 정도 상황에서 그 이야기 윤석열이 뭐라 그러겠어요. 동참해야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람 만드는 법. 뭐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때 이후에 이제 항상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저는 항상 지켜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노련하시다. 참 말을 많이 안 하면서도 충분히 어떤 목적을 달성해내는 뚜벅뚜벅 가는 모습이 참 이번에 저는 추미애 장관 새롭게 봤습니다.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잖아요. 추미애가 아니고 네. 구미애.
그러니까 방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우리는 정치인 그 300명 중에 n분의 1로 보기도 하고 그 정치인의 한 명 한 명의 그 행적을 잘 모릅니다, 실은. 네. 그 어떤 입법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과정을 겪는지. 하지만 이렇게 역량 있는 분이 장관 자리를 맡겼더니 대통령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지금 매끄럽게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묘한 그런 그 부의, 그러니까 검찰청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정치적 노련함.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5선 정치인인데 5선 정치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2살 많고 거기다가 뭐 기수도 9기수 빠르기 때문에 어디 하나도 꿀릴 게 없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검찰이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 13명 기소한 거거든요. 그 기소가 되니까 당장 자유한국당에 나오는 말이 문 대통령 탄핵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씨발 되게 열받네. 맞아요. 아니 같이 한번 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가 아닌 다른 정권에 있다고 쳐봐요. 근데 검찰의 자율성을 나름 인정해주는 정권이라고 쳐봐. 근데 검찰이 악의성을 갖고, 그러니까 검찰 자체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악의성을 갖고 이런저런 죄목 엮어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는다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한 10서너 명 기소한다고 쳐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게 어떤 법률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박근혜 찌끄러기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지금 2016년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박 논란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다 정했어요. 각 지역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례대표는 뭐 최순실이 정했는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선거 개입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정부적 판단을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전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국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라고 했던 그 프레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찰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겠네. 근데 저는 이런 그 한국당의 주장이요,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인지 본인들도 아는데 야권 통합 과정에서 주도권 잡기, 선명성 투쟁 과정에서 자기들이 본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개개인이 이런 그 센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김연아 보면 굉장히 센 발언 많이 합니다. 심재철도 자기가 그렇고. 살려고. 네, 이게 대중들에게 자기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경우 토론 나오면은 뭐 집값 문제를 주로 거론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산의 집값 문제, 거기다 자기가 집값에 관련된 그 건설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런 선거운동 하는데, 정치인들 이런 센 얘기 아마 많이 할 겁니다. 4월까지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은 이제 집단 극화 현상이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장에 제가 그 집회를 계속 그 박사모 집회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탄핵의 얘기가 작년부터 현장에서는 돌았고요.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바로 이 탄핵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대 의혹 사건이 바로 이 탄핵을 목표로 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총선 앞에 탄핵을 꺼냈다는 얘기는 일부 탄핵에 준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TK 지역에서는 내가 민주당을 찍어도 안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서 TK 지역에 총선 전에 TK 지역 내에서 문재인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리고 총선 끝나면 지금 14명과 조국 장관 등등을 말아서 3대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어느 정도 유력한 의석수를 차지한다면 탄핵 정국으로 가서, 그래서 탄핵 정국과 탄핵 정국과 그다음에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대선을 돌파한다, 이런 로드맵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가장 가로막힌 586 세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제거를 먼저 하기 시작하고 도덕성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탄핵이 안 되더라도 데미지를 먹게 돼 있어요.
대구에서 예. 탄핵 예.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죠? 대구에서 많이 탄핵- 나왔다. 그러니까 아니, 선거는 음. 원래 선동 프레임이에요. 그래, 누가 선동이라니까. 선동을 잘하느냐인데 음. 이제 저렇게 뭐 비리가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니 우리 의석을 많이 몰아주세요 하는 그렇지, 선거 그겁니다. 용이뿐이에요. 예,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검찰이 악의성을 갖고 공무원들 어떤 그 판단들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민정수석실 감찰하는 사람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어떤 걸 중단시킬 때 말이에요. 그 중단시키는 것 자체를 다 위법한 걸로 보고, 아니 유죄수 안에 검찰이 수사해 보면 굉장히 불법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법적인 걸로 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다 구속이라고.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자신들의 처음 조국 장관 수사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별건에 나 이 이야기에다 지금 숨 넘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고위 어, 어. 공무원은 다 직권남용 그렇게 걸리죠. 별건에 수사해가지고 결국 1년 8개월 동안이나 청와대 아니 검찰 캐비넷에 있던 그 사건을, 그것도 울산에 있었어. 그걸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유죄 입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13명이나 기소가 됐으니까 이 정권은 탄핵시켜야 된다고 말하면, 이런 논리라면 자유한국당은 해체됐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이 김기춘 파기환송 나온 걸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권남용죄를 광의 해석을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일어나요. 코골면 코골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자치구 공무원이 지나가다 감동받아서 박수를 쳤는데 감찰반에 걸려서 징계 먹었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어. 네, 징계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법원에 가면 무죄예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그렇죠. 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은 계속 수사를 하고 야당은 수사를 안 하잖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은. 그리고 지금 우리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소속 내에 고위공무원들의 감찰권이 있어. 그러면 감찰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아. 그죠?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았는데 추가 동의서를 안 해줘. 그럼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렇죠? 자기 직권에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이 있는 공무원한테 이 서류를 수사를 넘기면 돼. 넘기면 되는데 이 넘기는 과정에서 건수만 넘기는 거죠. 내사한 자료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죄야. 이거는 죄 자체가 안 돼. 자기 권한 내에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서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수사관한테 사건을 이첩했어. 이게 무슨 죄야? 그거를 감찰을 왜 중단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환장하는 거야 이게.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께서 보야, 이따가 뭐 윤석열 대선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면 되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기보다는요, 얘네들이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이 검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얘네들 물어뜯는 것도 금방이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얘네들 기분 나빠. 얘 기분 나빠. 조국은 당사자였어요. 검찰 개혁의 당사자였다고. 할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물어뜯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해버려. 어떤 사람 부르지도 않고 대면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해버려. 이게 검찰 개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무슨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썩었네 말이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식으로 털면 죄 없는 사람이 세가 어딨어. 산신령 빼고는 없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결부돼 있는 게 실은 자유한국당의 존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연합함으로써 자기들 권한을 유지하려 하고, 맞아. 또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기소돼야 될 사람들을 지금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서 우리 말 잘 들어주면 기소 안 할게, 선거에 너희들은 좀 유리하게 해줄게, 이런 지금 선거에
플레이어처럼 끼어들어서 선거판에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에요. 네,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냉철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 초반에 그 프레임 만들어질 때가 지금도 안타까워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의혹이 딱 커졌을 때요. 한 3, 4일 이렇게 쉬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굳어져 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랄까 등 돌렸던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쪽은 대부분 회복됐다고 보는데 중도에 계시는 분들 일부는 아직도 그때 초반 프레임이 막 박힌 거 있잖아요. 음. 나머지 아무리 막 항변하고 해봐야 니들 권력층의 비리 숨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걱정된 게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4월 말부터 또 큰 거 한 건 카더라식으로 한 건 터뜨리면 이 훅 가거든요.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흔들지 않더라도 한 3, 4%만 움직여도 특정 지역 내에서는 박빙 지역에서는 그냥 가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지방선거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2표 차이로 떨어지고 당락되거든요. 허투표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우리 인터뷰도 했고 그렇지. 새날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쪽에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플러스 13명 중에 사실이 한 건만 4월 달에 나와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불려. 이런 리스크를 안고 지금 해야 되는 얼초고니 없는 상황이 나와서 나는 법원이 선거 이후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법원에서 지금 일정 잡을 때 선거 이후로 4.15 총선 이후로 이 문제를 어떻든 기각을 하든 뭐든 하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검찰이 언론 플레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뭐 강남 빌딩 대표적인 언론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말하면 돼. 또는 지금 이제 그 재판하는 검사가 공판 검사가 따로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언론을 타고 그 언론상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가짜 뉴스를 흘리고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 추미애 장관한테 한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혁 대상이라고. 정치적인 것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윤석열은 이미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시고요. 자,